돌쌓기는 재밌고 보기에도 멋집니다. 이 취미 활동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고대에도 사람들이 돌을 쌓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멋진 인스타그램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니었어요. 케언즈는 우리 조상들이 처음으로 건축물을 짓기 시작한 곳인데요. 조상들은 돌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대피소 구조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몽골인들은 매장 기념물에 사용했고 티베트에서는 행운을 불러오고 상반된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의식에 사용했어요. 또한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표시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길을 잃기가 더 쉬웠을 거예요. 나무 근처에 있어요? 어느 나무요? 나중에 이 연습은 취미와 명상 수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이 돌 쌓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요. 우회해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자연을 훼손하고 때로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며 이전에 만든 돌 구조물을 발로 차거나 새로운 돌 구조물을 만들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돌은 일종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요. 곤충과 같은 수많은 작은 생물들의 서식처 일부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집 지붕을 들어 올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이 동물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동물들은 돌 밑에 물을 보존합니다. 심지어 번식을 위한 안전한 장소도 되죠. 돌을 들어 올리면 대자연의 질서를 방해할 수 있어요. 돌을 많이 옮기면 침식이 더 빨라지고 강과 하천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야외 하이킹에서 바위 더미가 유일한 길잡이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수는 있어요. 고대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됐죠. 많은 암석 쌓기꾼들이 흔적을 표시하기 위해 이 작은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바위를 발로 차는 것을 권장하지 않아요. 사실 어떤 지역에서는 돌 무더기가 공식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 칼스베도 동굴 국립공원에서는 방문객들이 자주 이용하지 않는 곳에서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돌무더기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공원과 지역에서는 관리인들이 직접 돌무더기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무더기를 건드리면 문명에 다시 도달하기 위해 힌트가 절실히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고자 하는 지역의 규칙을 잃고 돌 쌓기가 경로 표시 시스템의 일부인지 알아보세요. 일부 지역에서는 돌 무더기를 쌓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무에 이니셜을 새기는 것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요. 야생동물 윤리의 주요 규칙은 흔적 남기지 않기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등산로에서 여러분이 쌓은 돌이 무너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래 등산객을 겨냥한 폭포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야생동물을 만났어요. 오늘은 야외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행동하는 방법은 동물에 따라 다릅니다. 뱀부터 시작할게요. 천천히 뒤로 물러가 공간을 확보하세요. 파충류는 바위 밑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뱀이 있을 수도 있으니 바위 더미에 손을 넣지 마세요. 무스를 발견하면 잠시 내버려 두세요. 특히 근처에 가족과 함께 있는 어린 무스가 있다면요. 무스가 돌진하기 시작하면 뛰어서 여러분과 무스 사이에 나무가 있게 하세요. 그리고 발굽을 조심하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곰은 어떨까요? 곰이 알아채지 못하면 천천히 물러서세요. 알아차렸다면 조용한 어조로 말하세요. 곰이 돌진하면 곰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자리를 지키세요. 쉽지 않겠지만 곰이 아니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몸무게가 272kg이나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누워서 손으로 목 뒤쪽을 가리고 움직이지 마세요.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지겠지만 곰이 흥미를 잃을 만큼 충분히 오래 누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사자를 만났다면요. 먹잇감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똑바로 서서 큰 소리를 내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세요. 곰이 공격하면 머리와 목을 보호하면서 온 힘을 다해 반격하세요. 야생에서는 주의해야 할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혼자 여행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혼자 하이킹을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이유는 안전입니다. 가령 발목을 삐끗했다면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현재 산행 중이고 특정 시간에 돌아올 계획이라고 알려도 좋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확인하고 괜찮은지 알 수 있죠. 돌아오면 문자를 보내는 걸 잊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수색팀이 여러분을 찾아 나설 수도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아이슬란드에서 한 관광객이 실종됐지만 실제로는 실종되지 않았어요. 그 여성은 여행사 투어로 관광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옷을 갈아입었어요. 다른 옷차림으로 돌아왔을 때 투어 그룹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일행들이 본인을 찾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대를 보냈는데 이 여성은 내내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심지어 그녀는 직접 수색을 도왔지만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뒤죽박죽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야생동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유용한 팁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특정 상황에서는 길 찾기를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마세요. 산속 깊은 곳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성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이 있는 트래커를 구입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필요한 장비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하이킹을 할 때는 양말, 배낭, 신발이 핵심 요소입니다. 물의 경우 정수 필터나 화학적 정수 처리제를 구입해 사용법을 익히고 집을 떠나기 전에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이 두 번째 부분은 다른 장비에도 적용됩니다. 캠핑을 가서 캠핑 세트를 테스트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모든 지역이 위험한 건 아니지만 미리 조사를 해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 곰이 근처에 있는 곳에서 캠핑을 할 예정이라면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더 있습니다.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곰통을 준비하세요. 멀리 떨어진 나무에 묶어둔 일반 가방에 의존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에는 가방을 찾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식사가 곰의 저녁 식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의 강한 용기에 음식을 보관하는 게 좋아요. 일부 캠핑 지역에서는 곰의 강한 음식 용기를 사용하는 게 사실상 의무입니다. 곰 숯배를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곰은 영리하고 의욕이 넘칩니다. 그리고 인간과 점점 더 많이 접촉하죠. 그 덕분에 곰들은 우리 음식에 습관화됐어요. 우리의 간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맛본 곰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얻을 수 있는데 뭐하러 사냥을 해? 그리고 개들은 캠핑 지역에서만 음식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자의 음식을 보관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곰은 음료수 캔 하나만 가지고도 창문을 부술 수 있어요. 곰이 영리하다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곰은 음식과 관련된 물건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연관시킬 수 있어요. 아이스박스, 자동차, 텐트,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그런 종류의 물건을 차 안에, 특히 텐트 안에 두지 마세요. 야생동물과 새는 큰 소음을 잘 견디지 못하니 스피커로 시끄러운 음악을 재생하지 마세요. 또한 주변 환경에 귀를 열어두어야 하니 헤드폰을 착용하지 마세요. 근처에 낙석이나 동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노이즈 캔슬링으로 방어를 내려놓지 마세요. 좁은 등산로를 따라 산을 오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앞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서 걷다가 사진을 찍습니다. 아이쿠, 그들이 여러분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안전한 곳에 멈춰서 사진을 찍고 계속 이동하세요. 사진 사고에서 살아남아 계속 걸어가셨군요. 오, 이거 열매인가요? 아니요. 야생과일은 뭔지 100% 확신할 수 없다면 절대 먹지 마세요. 독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것들을 알았으니 제가 드릴 말씀은 단 한 가지예요. 모험을 즐기세요.